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공공부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공공부조는 자, 기본적으로 그 369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공공부조의 의의와 개념인데요. 그 부분에 아주 명확하죠. 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자,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생활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 최저 생활 보장을 국가가 지원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사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국민들에게 한정된 그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저 생활이 어디까지인지, 뭐 일본의 최저 생활이 어디까지인지, 중국의 최저 생활이 어디까지, 최저 생활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걸 합의를 볼 거냐가 사실은 오늘 수업에서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얘기가 먼저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요, 뭐 한 달에 200만 원 이하를 최저로 본다.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임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시간당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자, 최저임금에 따르면 우리의 그 생활 보장, 최저 생활은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만약에 두 사람이 산다. 자, 두 사람이 샀을 때 한 달에 200만 원이다. 이게 최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또는 혼자서 사는데 내가 200만 원이다. 한 달에 200만 원이다. 이게 최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최저 생활이 어떤 기준인지를 정하는 게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자, 이게 예전에 아마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 로위의 정책 유형이라 그래가지고 재분배 정책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자, 재분배 정책은 자, 조세를 기준으로 자, 세금을 자, 걷어들어서 그거를 특정한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자, 이 바로 이 공공부조가 그 복지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가장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게 목적인데, 그 최저 생활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정부의 예산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장입니다. 자, 370쪽이요. 자, 370쪽에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을 좀 읽겠습니다. 자, 첫째, 생존권 보장의 원리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그 정도에 따라 최저한 생활을 보장하는 자, 생존권 보장 이념을 실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이제 공공부조가 생겨난 원리 중에 원리죠. 자, 내가 이 나라 국민인데 나에게 왜 아주 기본적인 생존권도 그 책임져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자, 둘째, 국가 책임의 원리는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시작인데, 자, 이렇게 국가는 당연히 국민들의 그 어려움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최저 생활 보호의 원리는 자, 최저의 수요가 충족되는 정도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 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최저 생활 보호의 원리는 방금 얘기했던 생존권 보장의 원리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넷째, 무차별 평등의 원리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뭐 신분, 뭐 성별, 사회적인 어떤 이런 위치과 관계없이 자,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가 무차별 평등입니다. 자, 다섯째, 보충성의 원리죠. 이거는 자, 법에 따른 급여는 그 소득이나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자, 이를 보충 발전시킨다라는 원칙입니다. 즉 말해서 그 어떤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나서 자, 그래도 안 됐을 때 그 안 된 부분을 채워준다는 논리가 바로 보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 보충성은 일단 자신의 능력이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국가가 다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소득조사, 재산조사, 뭐 급여의 원칙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이 굳이 안 보셔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377쪽에 근로연계복지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자, 근로연계복지, welfare to work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377쪽의 중간입니다. 자, 근로연계복지란 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 다음에 자, 근로복지 급여와
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강의 자료 3번에 보시면은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로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로연계 복지는 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자,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을 좀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자, 378쪽에 그 표를 한번 보세요. 자, 표를 보면은 워크페어라고 해서 워크페어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근로복지, 근로연계복지인데 그 워크페어라고 되어 있는 378쪽의 표를 보시면은 자, 딱 볼 거 하나예요. 자, 노동시장 참여를 강제한다라는 그 단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도 그 노동시장 참여를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제해서 일을 한들 만약에 이게 뭐 혜택이 끊긴다든가 뭐 갑자기 그 혜택의 범위, 수혜 범위를 줄인다고 하면은 또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등등의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로연계 복지를 좀 하려고 일부러 정부에서 좀 이렇게 먼저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반드시 비효율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9쪽인데요. 자, 그 반괄호 1번의 자활사업인데 읽어 드릴게요. 자, 자활사업은 1999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자, 저소득층 계층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그 381쪽이에요. 자,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에 게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자, 여기서 게이트웨이는 자,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맞춤형 자립계획 그리고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활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자,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을 게이트웨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그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거예요.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그 당사자하고 자활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옛날 말로 죽이 맞아야 좀 그 궁합이 맞아야 이게 자활도 잘 되는 거고 자활 사업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복지 같은 경우는 면대면 서비스, 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두 사람이 자 또는 한 사람의 그 관리자 또는 한 사람의 그 사회복지 종사자와 다수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궁합이 안 맞으면 이게 그 굉장히 일하기가 불편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활사업도 이런 모습이 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이제 384쪽입니다. 자, 384쪽에 양괄호 5번에 보면 희망통장, 내일키움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제가 말로 설명도 간단한 것 같아요. 자, 스스로 그 수급을 받는 그 분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통장에다가 모으면 정부가 그거를 도와주는 형태도 지금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청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자, 청년들의 돈을 좀 2년 정도 정부가 이렇게 대신 잘 해가지고 자, 지급하려고 한 사람, 지급하는 그 당사자한테 납부하도록 하는 거. 자, 아주 그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 38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되는 게 있는데 자, 뭐 이게 급여 수준과 종료,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자활근로,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동네마다 꽤 많아요. 이게 동네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예산으로 처리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돈은 중앙정부에서 아마 그게 지원을 해줘야 이게 무조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부처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